자, 그 다음에, 소유권 이배 권리에 관한 등기입니다. 자,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각종 권리에 관한 등기 절차에서는 우리가 소유권에 관한 등기 절차까지 마쳤습니다. 자, 이제 소유권 이배 권리에 관한 등기 절차 들어가는데요. 자, 일단 소유권 이배 권리에 관한 등기 절차에서는요, 일단, 뭐가 문제되느냐가 제일 첫 번째, 소유권 이배 권리에 관한 등기 절차 전체적으로 공통적으로 문제되는 것이 139페이지입니다. 139페이지, 거기, 우측 하단부에, 거기, 각종 권리 등기할 때 필요적 사항과 임의적 사항이 있죠. 자, 필요적 사항을 외우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필요적 사항을 외우셔야 되는데, 거기 필요적 사항이 나오는 원리가 있습니다. 자, 거기 필요적 사항이 다 나오는 원리가, 우리가 각각 등기할 때 필요적 사항은요, 두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자, 반드시, 적어진 필요적 사항은 첫 번째, 본질적 내용이 필요적입니다. 본질적 내용. 자, 본질적 내용이 필요적인데요. 자, 그 본질적인 내용이란 것은요, 이용권입니다. 자, 이용권에서는요, 이용 범위가 본질입니다. 자, 그리고 담보권이 있습니다. 자, 담보권에서의 본질은요, 돈입니다. 돈. 저당권은 채권액, 전세권은 전세금. 담보권 성질을 가진다면 돈이 필요적이고요. 자, 두 번째, 우리가 두 가지 이상, 이 이상의 사망이 가능합니다. 이 이상의 사망이 가능하다면요, 그때는요, 특정해 주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필요적 사항은 요 두 가지 원리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상권입니다. 지상권은 이용권이죠. 이용권이가 범위가 필요적이고요. 자, 그리고 지상권의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죠. 자, 30년짜리, 15년짜리, 5년짜리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 존속기간 달라지잖아요. 그 목적이 여러 가지니까 목적이 필요적입니다. 자, 그리고 지역권입니다. 지역권은 이용권이니까 범위죠. 그리고 지역권은 두 토지 사이에서 성립하죠. 그 두 토지니까 토지를 특정해 줍니다. 유역지, 성역지 특정해 줘야 되고요. 그리고 지역권은요, 목적이 통행, 인수, 관망 등등등 여러 가지죠. 그 목적을 특정해 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전세권입니다. 전세권은요, 이용권이니까 범위가 필요적이고요. 전세권은 담보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돈이 필요적입니다. 전세권의 목적은 용도의 조천, 이용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적은 임의적입니다. 저당권은요, 저당권은 담보권이죠. 돈이 필요적이고요. 저당권은요, 채무자가 설정자일 수도 있고 제3자가 될 수도 있죠. 채무자가 둘 이상 사망이니까 채무자가 필요적입니다. 필요죠? 그리고 그 밑에 두 가지는요. 자, 권리 저당 같은 경우는 권리를 구체적으로 특정해 준다. 공동 저당이라면 여러 개 부동산이니까 담보 목적 부동산 표시해 준다. 자, 임차권은요. 임차권은요. 물권이 아니라 채권입니다. 임차권은요. 범위가 임의적입니다. 임차권은 현재 이용할 권리가 발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용하게끔 요구하는 채권입니다. 요구하는 채권이기 때문에 범위는 임의적입니다. 그럼 임차권은 요구를 한단 말입니다. 요구를 했을 때는 끊임없이 대가 지급해야 되죠. 그래서 차임이 본질입니다. 차임이. 그러면 임차권은 차임이 본질이고요. 그리고 임차권은 관리 행위잖아, 그죠? 관리 행위이기 때문에 처분권 있는 사람이 임차권 설정할 수도 있고 처분권 없는 사람이 임차권 설정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임차권은요, 처분권 있는지 없는지 구분지어서 적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분권 없을 땐 겉옷을 적어준다. 자, 마지막 환매권입니다. 환매권은 담보 역할합니다. 담보 역할을 하기 때문에 돈이 필요적입니다. 그래서 매매 대금과 매매 비용, 돈이 필요적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필요적 사항을 외울 때는요, 요 두 가지를 외워가지고 요걸 적용시켜서 연습하시면 됩니다. 글자를 외우지 마시고 요걸 외워서 적용시키면 딱 맞아떨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임의적이지만은요, 필요적인 것처럼 자꾸 거짓말 시키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날짜로 표현되는 게 있습니다. 날짜로 표현되는 거는요, 다 임의적입니다. 전세권의 존속기간, 변제기, 차임 지급시기, 지조 지급시기, 환매기간 등등등 날짜로 표현되는 건 다 임의적이다 합니다. 100%는 아닙니다. 우리가 딱 유일한 예비가 딱 하나 있어요. 딱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조건이라는 말은 못 적는 겁니다. 임의적인데, 유일하게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른 임차권 등기할 때는요, 대항력과 우선 변제력은 최초로 취득한 시점으로 소급되거든요.
그 소급되는 시점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른 임차권 등기 할 때만큼은 날짜가 필요적입니다. 그럼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른 임차권 등기란 말이 없으면은 날짜로 표현되는 건 무조건 다 임의적입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를 외우시면 필요조사항 끝나고, 그리고 이제 각각의 권리의 특징인데요. 자, 각각 권리 특징은요. 자, 136페이지 지상권 할 얘기 없습니다. 지역권 할 얘기 없습니다. 다 민법에는 다 했던 얘기들을 써먹으면 됩니다. 자, 전세권인데요. 전세권은 특징이 딱 하나 있습니다. 전세권은 제일 하단부 가보세요. 130페이지 좌측 하단부. 전세금 반환 채권 일부 양도가 됩니다. 전세금 반환 채권 일부 양도를 했을 때 전세권 일부 이전 등기합니다. 그 전세권 일부 이전 등기할 때는요, 특징이 두 가지입니다. 키워드가. 전세금 반환 채권을 양도하니까 전세금 반환 채권이 발생해야 됩니다. 그 전세금 반환 채권은 언제 발생합니까? 전세권이 소멸했을 때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전세권 일부 이전 등기는 전세권의 효력이 유지 중, 즉 전세권의 존속 기간 중에는 일부 이전 등기 못합니다. 전세권이 소멸하고 나서 일부 이전 등기합니다. 일부 이전 등기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얼마인지 채권에 적어준다. 그거 하나 추가시키면 되고요. 나머지는 다 민법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임차권도 똑같고요. 자, 담보권입니다. 저당권에서는 일반적인 저당권에 관한 얘기는 민법적 지식으로 다 해결하면 되고, 자, 여기서 하나 특징되는 것이, 건저당권에서는 하나 특징되는 것이, 자, 뒷페이지 한 장 더 넘겨보세요. 140페이지 가보세요. 140페이지 가보시면 건저당권에 관한 특징이 나옵니다. 거기 박스가 아래 위에 두 개 있잖아요. 그죠? 위에 거는 일반적인 저당권에 관한 얘기입니다. 민법적 지식을 그대로 끌어서 써먹으면 되고, 자, 밑에 게 건저당권에 관한 얘기의 특징이 하나 나오는데요. 자, 건저당권에 관한 특징이, 자, 일단은요, 자, 우리가 건저당권 설정의 당사자가, 자, 을이 돈 1억 빌려줬습니다. 채권자고 채무자입니다. 자, 그리고 그 대가로서 갑이라는 사람이 건저당권 설정자고 을이 건저당권자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 이 건저당권의 당사자 지위가 바뀔 수 있습니다. 자, 이 지위 바뀔 때는 먼저 이거부터 생각해 두고 들어갑니다. 채권자는요, 건저당권자와 같은 사람입니다. 은행입니다. 채무자는요, 설정자와 같은 사람입니다. 요게 냅니다. 융자 끼고 집 산 겁니다. 집 살 때 융자 받은 겁니다. 같은 걸로 해서요. 물론 제3자가 채무자 되고 물상 보증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그건 일단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요 기본적인 얘기부터 생각합니다. 자, 이런 경우에 채권자하고 채무자가 바뀔 수가 있단 말입니다. 채권자 지위가 제3자에게 넘어가게 되면은요, 채권자가 바뀌면은요, 자, 채권자 바뀌었다는 말과 건저당권자 바뀌었다는 말은 같은 말이죠. 건저당권자가 바뀌었습니다. 무슨 등기합니까? 이전 등기하는 거예요. 반면에 채무자가 바뀝니다. 채무자가 바뀌었다. 이거는요,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융자 안고 집 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융자 안고 집 샀습니다. 융자 안고 집 샀습니다. 그러면 내 앞으로 이전 등기하겠죠? 집 샀으니까. 집 샀으니까 이전 등기하고. 융자 안았죠. 그럼 채무자가 바뀌겠죠. 그 채무자 바뀌는 저당권의 변경 등기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요, 여기에 관한 얘기를 공부할 때 먼저 이거부터 하셔야 됩니다. 채권자가 바뀌었다, 이전 등기한다. 채무자가 바뀌었다, 변경 등기한다. 이거부터 먼저 키워드를 잡아야 됩니다. 자, 요거 먼저 외우시고, 자, 두 번째, 건저당권의 채권 최고액은 불확정된 금액입니다. 불확정된 금액이 넘어갈 때 이 채권 최고액이 확정되기 전에 넘어갈 수도 있고 후에, 전에 넘어갈 수도 있고 후에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느 시점에 넘어가느냐에 따라서 등기 원인의 표현이 달라지는데요. 전에 넘어간다면 계약양도, 후에 넘어가면 채권양도, 전에 넘어간다면 계약인수, 후에 넘어가면 채무인수입니다. 그러면은 등기 원인을 어떻게 표현하느냐는 딱 하나만 기운 잡으시면 됩니다. 전에 넘어간다, 계약이 움직인다. 전에 넘어간다, 계약이 움직인다. 후다 그러면 채권 채무 이러면 됩니다. 전에 넘어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확정 전에 넘어간다는 얘기는 아직 계약이 유지 중이잖아요. 계약이 아직 유지 중이니까 계약 자체가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에 넘어간다, 계약이 움직인다, 계약, 양도, 계약, 인수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시험 문제에서 여기서는요. 사람에 따라서 절차 매치시키고 시점에 따라서 원인 표현 매치시키는 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건재당권에 관한 얘기 중에 제일 까다로워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건재당권에 관한 얘기는 이렇게 마치고, 자, 그러면은 이런 저당권에 관한 등기까지, 그러면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저당권 등기했단 말입니다. 자, 저번 주에 소유권 등기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등기 한번 했습니다. 용은 불변 안 하죠? 바뀔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권리 변동에 관한 등기가, 자, 거기 142페이지, 자, 변경 등기 들어갑니다. 변경 등기 들어가는데요. 표제부 변경은요, 우리가 표시 등기에서 다 했습니다. 그럼 여기 권리 변경 등기에서는 뭐가 문제되느냐? 일단은 뭐 주등기, 부기등기, 공동단도 이런 건 앞에서 다 했으니까 생략하고, 자, 거기 밑에 가보세요. 밑에 가보시면은요, 자, 1번, 2번에서 권리의 변경 등기는요, 권리 변경 등기는요, 원래가 공동을 하면서 부기등기를 합니다. 변경 등기니까 일부잖아요. 일부니까 부기등기를 하는 게 맞는데, 그런데 이해관계인이 있고 그의 성닭을 못 받았다는 조건 주어지게 되면은 이해관계인 때문에 주등기합니다. 그러니까 권리 변경 등기에서 주등기를 하는 조건 그거 하나 외웁니다. 권리 변경 등기는 일부이기 때문에 원래 부기등기 하는 게 맞다. 그런데 이해관계인의 성닭을 못 받았다는 조건 주어지면 주등기를 한다. 그거 하나 챙기면 되고, 그리고 등기 명의 표시 변경 등기에서는요 특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142페이지 좌측 하단부에 직권으로 등기 명의 표시 변경 등기할 수 있고 우측에 변기 명의 표시 변경 등기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직권으로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행정구역이 바뀌거나 행정구역이 바뀌었을 때 직권으로 변기 명의 표시 변경 등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등기 명의 표시 변경 등기를 직권으로 합니다. 그리고 생략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여러 번 바뀌었을 때 중간에 거 생략할 수 있다. 말소 등기할 때 등기명의 표시 변경 등기 생략한다. 매실 등기할 때 등기명의 표시 변경 등기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이래 된 겁니다. 직권으로 하는 건 언제? 행정구역이거나 소유권 이전일 때, 생략하는 건 언제? 여러 번 바뀌거나 말소거나 매실일 때 생략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것만 매치시키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밑에 143페이지 경정등기는요. 자, 일단은 경정등기는 등기와 실체의 관계가 일부가 원시적으로 불일치할 때 일치시킨다. 전혀 문제였고요. 그리고 그게 직권에 의한 변경등기는요. 등기관의 잘못했을 때입니다. 등기관의 잘못했을 때 직권으로 변경등기할 때 변경등기하는데 법원장의 사전 허가 받는 건 아닙니다. 법원장의 사전 허가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등기관 지가 잘못했으니까 직권으로 경정등기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직권으로 경정등기할 때 이해관계인이 있으면 승낙서 첨부해야 됩니다. 승낙을 받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양쪽 권리 위반 경정등기 할 수 있는 예시가 있죠. 그죠? 자, 그 예시 5가지를 잘 외워두셔야 됩니다. 자, 동그라미 1번에서, 자, 보존등기 경정에서는요, 단독 소유를 공동으로 경정이 가능합니다. 공동 소유를 단독 소유로 경정이 가능합니다. 2번에서, 자, 상속분에 관한 협의는 언제든지 한 번만 가능하다 그랬죠. 그러니까 법정 상속분대로 등기했다 하더라도 협의를 해가지고 한 번에 협의됩니다. 소유권 경정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 줄,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 등기했습니다. 협의를 한 번 했으니까 다시 협의는 안 됩니다. 다시 협의는 못하지만 협의 해제해서 원래대로 돌리는 것은 가능해요. 경정이 됩니다. 협의 해제해서 경정이 가능합니다. 자, 3번은요. 3번은 자, 첫 번째 조치의 후반부 법원의 촉탁으로 격려한 등기라 하더라도 경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자, 동그라미 4번은요. 외관상 명백하다. 계약서에 적힌 날짜가 2020년 1일에 있단 말입니다. 누가 봐더라도 도리하지 않은 날짜니까 이건 잘못 적은 거 확실해요. 그 날짜, 이는 명확하다 그러면 경정이 계약서도 가능합니다. 자, 5번 어쩌고저쩌고 법률의 규정입니다. 법률의 규정으로 격려한 등기라 하더라도 경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양쪽 권리 2번은요. 경정할 수 있다 없다 결론이 오는 겁니다. 단독에서 공동으로, 공동에서 단독으로 경정된다. 법정 상속 후라도 협의해서 경정할 수 있다.
협의를 했습니다. 다시 협의는 못하지만 협의 해지해서 경쟁하는가 가능하다. 법원의 촉탁, 법률의 규정을 했다 하더라도 경쟁 가능하다. 외관상 명백하다면 계약서를 하더라도 경쟁이 가능하다. 결론만 외워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말소 등기인데요. 자, 말소 등기는요. 자, 등기상 전부가 없어진 경우에 말소 등기한다. 공동이다. 주등기다. 뭐 이런 얘기는 별도로 필요 없고요. 앞에서 다 했으니까. 자, 여기서 특징이 우리가 말소 등기는 권리 등기죠. 권리 등기이기 때문에 말소 등기할 때 이해관계를 있으면 승낙서 첨부해야 됩니다. 자, 그거 하나 챙기고. 그러면 문제는 뭐냐니까 말소 등기할 때 이해관계 승낙서 첨부하는데 이해관계인이 누구냐 말입니다. 이해관계인이 누구냐 이 문제는요. D페이지 넘겨보세요. 자, D페이지 144페이지 가보시면 이해관계 성립 여부가 나오는데요. 자, 우리가 이해관계는요. 자, 같은 얼굴입니다. 자, 같은 얼굴 1번 전세권, 2번 저당권이 있습니다. 1번 전세권 말소하면 2번 저당권자는 이익 봐요. 그러니까 이해관계 못 돼요. 2번 저당권 말소할 때 1번 전세권자는요. D의 권리가 없어지거나 말거나 손해 안 봐요. 이해관계는 안 돼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해관계는요. 같은 그 내에서 선후 관계에 있는 사람들끼리는 서로서로 이해관계 못 됩니다. 그러면은 이해관계는 되는 거는 언제냐? 그러면은 반대로 가면 될 거 아니에요. 같은 구가 아니다 말입니다. 아니면은 이해관계 되고요. 선후가 아니다 말입니다. 그러면 선후가 아니면 이해관계 됩니다. 그럼 같은 구가 아닌 상황은 갑구끼리 아니에요. 을구끼리 아니에요. 그러면 갑구 말소할 때 을구 권리자 요 사람이 이해관계 됩니다. 그럼 갑구 등기할 때 을구 권리자는 이해관계 되는데요. 그럼 갑구 등기는요. 구체적 소유권 등기 들어가죠. 을구에서는 소유권 아닌 걸로 들어가죠. 그러면 이쪽이 말소될 때 있어서 을구에 있는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이해관계인데요. 이해관계인이라면 승낙서 첨부해야 돼요. 그러면 이해관계인이 자기의 권리, 자기의 근거가 되는 권리가 말소될 때에 승낙서 적어준다는 얘기는 이것이 없어짐으로써 직권 날아가는 거 인정했단 말입니다. 인정했으니까 이해관계인 등기는 직권 말소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시험 문제는요. 여기 흰 글자 순서대로 읽어가지고 요 세 가지 아무거나 서술로 갖다 붙이면 시험 문제 됩니다. 자, 이해관계는 되는 두 번째 사례가 선후가 아니면 이해관계입니다. 그럼 선임도 빠르지도 않고 늦지도 않다 이 얘기는 동순위가 되는 거예요. 동순위. 그러면 동순위가 되면 이해관계입니다. 자, 동순위가 되는 상황은요. 주등기와 부기등기가 동순위입니다. 부기등기 순서는 주등기 순서에 의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부기등기는 주등기 순서에 따라가니까 동순위가 됩니다. 그러면은 주등기 말소할 때 부기등기 권리자 얘는 이해관계입니다. 얘가 얘 순서 따라가니까 동순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시험 문제는 주등기, 부기등기 관계에 있는 거 제시하면 됩니다. 우리가 저당권이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면 주등기지만 지상권,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면 부기등기잖아요. 그럼 이쪽이 말소될 때 얘는 이해관계입니다. 권리질권은 저당권에서 파생되는 겁니다. 권리질권이에요. 권리질권의 상대적으로 부기등기다 말입니다. 저당권에 파생되니까 부기등기예요. 그러면 요 저당권의 주등기, 요게 부기등기잖아요. 그럼 저당권 말소할 때 권리질권자는 이해관계가 돼요.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기는요.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면 주등기지만 소유권 아닌 권리를 목적으로 하면 부기등기입니다. 그럼 소유권 아닌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이런 것들은 부기등기니까 이쪽이 말소될 때 얘네들은 이해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해관계라면 승낙서 첨부해야 되잖아요. 승낙서 첨부하게 되면 이해관계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합니다. 그럼 여러분 시험에서 이쪽이 말소될 때 얘네들은요. 요 세 개 중에서 하나 스스로 갖다 붙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거를 굉장히 어려워하는데요. 여러분들 이걸 외워두셔야 됩니다. 이해관계인 도는 조건 요거 조건 두 개 하고 이해관계라면 승낙서 첨부하고 그리고 직권 말소한다는 요 결론 요거를 외워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 요 조건 따져가지고 맞아떨어진다면 아무거나 갖다 붙이면 되는 겁니다. 요런 조건 맞아떨어진다면 아무거나 갖다 붙이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문제 풉니다. 자, 그러면 말소 등기에 관한 이해관계 판단하는 방법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우리가 각종 권리 관한 등기 중에 변동 등기 중에서 말소 회복 등기입니다. 자, 말소 회복 등기인데요. 자, 146페이지. 말소 회복 등기는요, 회복은 옛날 거 그대로 살리죠. 옛날 거 그대로 살리는 겁니다. 자, 옛날 거 그대로 살리는 등기인데요. 자, 보세요.
가령 이런 거다 말입니다. 자, 현재 소유자 갑입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A한테 돈 1억 빌리고 저당권 설정해줬습니다. 저당권 설정된 상태에서 갑이 A에게 1억을 갚았어요. 1억을 갚으면 이거 말소 등기하겠죠. 말소 등기하는데, 그런데 이 말소가 불법으로 잘못 말소된 겁니다. 불법으로 잘못 말소된 거라면 살아나야 되죠. 살립니다. 자, 옛날 거 그대로 살린단 말입니다. 옛날 거 그대로 살릴 때, 자, 3번에 1번 회복이라고 적고, 옛날 거 똑같은 거 그대로 다시 썼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말소 회복 등기입니다. 그러면 말소 회복 등기를 하려면은요, 일단 종전에 등기가 존재했었어야 되죠. 등기가 존재하다가 말소가 됐어야 됩니다. 그 방법은 불법적 방법입니다. 그러면 말소 회복 등기는요, 요 세 가지 조건이 AND가 됐을 때 말소 회복 등기합니다. 그럼 말소 회복 등기는 일단 종전에 등기가 존재했었어야 되죠. 자, 등기가 없어지는 거는요, 전부 일부 다 가능합니다. 자, 이 전부 일부가 불법으로 잘못 말소했을 때 회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소 회복 등기하려면 등기가 불법으로 말소가 된 요 상황 세 가지일 때 말소 회복 등기합니다. 요것이 요건입니다. 여기서 형식이 나옵니다. 전부라면 주등기, 일부라면 부기등기. 회복하면 옛날 거 그대로 살리잖아요. 여기서 효력이 나옵니다. 옛날 거 그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절차도 동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소 회복 등기는요, 개념을 정확히 분석하면은 요건과 형식과 효력과 절차가 딱 떨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등기가 존재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등기란 것이 사실관계, 권리관계 기록하는 거잖아요. 그 등기부에 기록된다 하더라도 사실관계, 권리관계에 해당되지 않는 것, 즉 등기 사항이 아니라면 회복 등기 못합니다. 두 번째, 불법으로 말소된 겁니다. 적법하게 말소됐다면 회복 등기 못해요. 세 번째, 말소된 경우입니다. 말소된 사항이 없으면 회복 등기 못합니다. 그리고 회복을 한다면은 종전 등기 효력을 그대로 회복하죠. 자, 효력을 그대로 회복하는데, 그대로는요, 옛날 등기 그대로 온단 말입니다. 옛날 등기 그대로 회복됩니다. 그럼 옛날 등기가 5순이었습니다. 회복도 5순입니다. 그럼 효력이 그대로 되기 위해서는 절차도 동일해야 됩니다. 절차도 그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회복할 때 형식은요, 전부라면은 독립한 등기를 구성합니다. 주등기. 일부라면 독립한 등기 구성합니다. 못합니다. 부기등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말소 회복 등기는 이게 다입니다. 다인데, 자, 여 밑에 나오는 이거는 뭐냐니까, 절차도 그대로 된다는 걸 보여드린 겁니다. 자, 절차 그대로 된다는 건 어떻게 보여드렸냐? 자, 이렇게 볼게요. 자, 우리가 말소 회복 등기는요, 종전에 등기가 존재했었어야 되죠. 생겼잖아요. 그죠? 두 번째, 말소가 됐죠. 자, 세 번째 살아나잖아요. 회복한단 말입니다. 그럼 생길 때와 없어질 때 서로서로 반대입니다. 없어질 때와 생길 때 다시 서로서로 반대됩니다. 반대니까 전과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자, 설정 등기할 때 권리자 의무자 결정해 볼게요. 설정 등기할 때 의무자는 설정에 주는 사람 갑이었죠. 갑이 의무자였잖아요. 그럼 권리자는 A였겠죠. 권리자는 A였습니다. 권리자는 A. 그러면은 말소할 때는 반대니까 A 갑이니까 이거는 갑 A겠지. 반대니까 처음과 똑같겠지. 처음과 똑같으니까 A 갑 이렇게 넘어오죠. 그러니까 회복 등기할 때 권리자 의무자는 회복하고자 하는 등기가 이거잖아요. 옛날 거 그대로잖아요. 그대니까 동일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소 회복 등기할 때 권리자 의무자 이게 문제가 되면은 회복하고자 하는 등기 이게 종전 등기잖아요. 종전 등기 권리자 의무자가 동일하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 얘기는 절차도 동일하다 그대로다 이 얘기를 보여드리는 사례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절차가 권리자 의무자 문제되면은 종전 등기 여기서 권리자 의무자 찾아서 끌고 오면 된다 이 말입니다. 말소 회복 등기는요, 요 개념을 정확히 분석하세요. 요 정도 해놓으면 말소 회복 등기는 전혀 문제 안 됩니다. 자, 그러면 말소 회복 등기에 관한 얘기는 끝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등기에 관한 얘기인데요. 자, 여러분 시험 문제에 가등기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가등기가 제일 많이 나오는데요. 가등기에 관한 문제는요, 일단은 세 가지 문제입니다. 언제 하는지, 그리고 가등기 어떻게 하는지,
그래, 가등기 하고 나서 본등기할 때 처리 문제. 자, 그 딱 세 가지 문제인데요. 자, 일단은 가등기 하는 경우는요. 자, 가등기 하는 경우는요. 자, 148페이지입니다. 언제 가등기 하느냐니까. 자, 하나의 가등기 예를 들고 들어갈게요. 자, 우리가 소유권 이전하기 위한 가등기 가능하다 말입니다. 소유권 이전하기 위한 청구권을 보존해서 가등기한다. 요 예시를 두고서 소유권은요, 등기할 수 있는 권리한 등기입니다. 권리한 종류입니다. 그러니까 소유권에 가등기 가능하니까 등기하는 권리, 가등기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환매권은 안 됩니다. 환매권은 매매 계약과 동시에 해야 되기 때문에 가등기 안 됩니다. 두 번째, 이전은요, 등기하는 권리 변동의 한 종류입니다. 그러면 이전이 가능하니까 설정, 변경, 소멸까지는 가등기 됩니다. 그런데 보존과 처분 제한은 가등기가 안 돼요. 자, 그리고 청구권에 대해서 가등기 하는데요. 자, 청구권은요, 물권적 성질을 가지느냐, 채권의 성질을 가지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존과 처분제는 왜 가등기 안 되니까 청구권 자체가 없단 말입니다. 청구권 자체가 없으니까 보존의 필요성이 없습니다. 가등기 안 합니다. 청구권은요, 물권적 성질을 가지는 거, 채권의 성질을 가지는 거, 시기부, 정기조건부, 종기부, 해제조건부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물권적 청구권은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행사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보존의 필요성이 없습니다. 가등기 안 합니다. 반면에 채권적 청구권은요. 자, 특정인에게만 특정 시기까지 해야 됩니다. 가등기를 안 하면은 특정인에게 특정 시기까지 해야 되는데 등기를 하게 되면은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걸로 바뀌어요. 이거는 가등기 하느냐 안 하느냐 효력의 차이가 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보존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가등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시기부 정기조건부 청구권은요. 요 청구권이 성립할 당시인 권리는 아직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기가 도달하거나 정기조건 달성하게 되면 권리가 생기는 성질입니다. 종기부 해제조건부 청구권은요. 자, 이 청구권 성립할 당시에 권리가 발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종기가 도달하거나 해제조건 달성하게 되면 권리가 없어지는 성질입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위에 거는 나중에 생기는 것, 밑에 거는 없어지는 겁니다. 가등기는 위를 보존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순서가 문제가 될 때 가등기 한단 말입니다. 그럼 위에 거는 순서가 문제가 돼요. 밑에 거는 순서가 문제가 안 됩니다. 그 순서가 문제가 되니까 보존의 필요성이 있다. 가등기 합니다. 밑에 거는 순서가 문제가 안 돼요. 보존의 필요성이 없습니다. 가등기를 안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요, 가등기 하느냐를요, 권리 측면에서 환매권 빼고 다 됩니다. 변동의 측면에서 보존과 처분 제한 빼고 다 됩니다. 청구권의 측면에서 물청은 안 되고 채청은 됩니다. 시기부 정기조건은 되고 종기부 해제조건은 안 됩니다. 정상적으로 다 외웁니다. 그리고 그 밑에 특성 가등기 있잖아요. 그죠? 자, 중복 가등기입니다. 하나의 부동산에 여러 번 가등기 하는 거 가능해요. 자, 바로 밑에 옵니다. 자, 가등기인데요. 가등기라는 것은 가등기된 권리도 하나의 재산권이기 때문에 처분이 됩니다. 팔아먹을 수 있어요. 가등기된 권리 팔아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못 팔아먹게 묶어두면 가등기가 다시 가등기된 권리도 처분이 됩니다. 자, 가등기된 팔아먹을 수 있는데 가등기된 권리 팔아먹고 다시 가등기하는 게 가능하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등기된 권리 끊으시고 이전을 끊으시고 가등기입니다. 가등기된 권리 팔아먹고 다시 가등기 하는데요. 이거를 줄여서 가등기라 그럽니다. 가등기란 것은 가등기된 권리 팔아먹고 가등기 하는 겁니다. 부기등기되는데 왜 부기등기느냐? 이전하고자 하는 권리가 가등기지 소유권 아니잖아요. 소유권 이외의 권리 이전이니까 부기등기 되는 거예요. 오른쪽 갑니다. 오른쪽 밑에 보시면은 하단부 보시면은 가등기된 권리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 된단 말입니다. 자, 이건 무슨 얘기냐? 가등기된 권리도 하나의 재산권입니다. 팔아먹을 수 있다 그랬죠? 그 팔아먹는 거는 못 팔아먹게 묶어두기 위한 가처분이 가능하단 말입니다. 그럼 가등기된 권리 끊고 처분 끊고 금지시키기 위한 끊고 가처분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끊는 거 하나하나 끊어가면서 생각하시면 돼요. 가등기된 권리 팔아먹는 거를 금지시키기 위해서 못 팔아먹게 묶어두기 위해서 가처분이 가능하단 말입니다. 이거를 줄여서 가등기 가처분이라 그럽니다.
등기된단 말입니다. 부기등기합니다. 왜 그러냐니까 가처분은 소유권을 목전하면 주등기, 소유권 아닌 권리를 목전하면 부기등기한다 그러잖아, 그죠? 자, 가등기하는 거는 그 그림에서 다 해결됩니다. 자, 외우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이런 경우에 가등기 한단 말입니다. 그럼 가등기는 공동이냐 단독이냐 이 문제인데요. 공동 단독의 문제는요. 우리가 권리 등기는 공동을 하죠. 사실의 등기는 단독을 하죠. 그럼 지금 주어진 이 가등기가 권리입니까? 사실관계입니까? 권리잖아요. 표제문 없잖아요. 권리 등기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등기는 권리 등기이기 때문에요. 이 권리이기 때문에 당연히 공동으로 하는 게 원칙입니다. 공동으로 하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단독으로 할 수 있단 말입니다. 단독으로 하는 예외는 예외적인 사망이 주어져야 됩니다. 그 예외적인 사망이라는 것이 가등기 의무자 승낙, 의무자가 가등기하는 걸 인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단독으로 할 수 있고요. 가등기, 가처분, 명령은 판결과 똑같습니다. 자, 판결과 똑같으니까 요 판결에 의한 등기입니다. 판결에 의한 등기니까 단독이다.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등기 말소합니다. 가등기가 권리라 그랬잖아, 그죠? 말소도 역시 권리이겠죠. 자, 권리가 없어집니다. 권리 등기니까 당연히 공동으로 하는 게 원칙이에요. 공동을 하는 게 원칙인데, 자, 그런데 예외적으로 단독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단독을 하는 예외적인 상황은요, 첫 번째, 자, 가등기 명의인이 지가 말소합니다. 지가 말소하니까 단독을 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이해관계인이라 하더라도, 즉 당사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명의인이 승낙을 해줬다는 조건 주어지면은 짓고 없어지는 게 인정했잖아요. 없어지는 게 인정했으니까 이해관계인이라 하더라도 당사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단독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당사자, 권리자, 의무자가 아닌 이해관계인이 직접 등기할 수 있는 유일한 예외가 가등기 말소입니다. 가등기 말소만큼은 이해관계인이 직접 등기할 수 있단 말입니다. 자, 여기는요, 단순히 외우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외우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가등기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남은 게 뭐 나왔냐니까 뒷페이지 있는 게 보시면은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 절차입니다. 자,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 절차인데요. 자, 가등기 한 다음에 자, 본등기 합니다. 자, 본등기 할 때는요, 여기서 문제되는 게 첫 번째, 자, 누가 할 건데 권리자, 의무자, 이게 문제가 됩니다. 자, 두 번째, 자, 지분에 관한 본등기 되느냐, 이게 문제가 되고요. 세 번째, 자, 중간 처분 등기입니다. 중간 처분 등기. 자, 가등기하고 본등기 할 때 중간에 시간적 갭이 생기죠. 요 시점에 행해진 요 등기를 본등기 할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요 문제입니다. 자, 요 문제인데, 자, 지분에 관한 본등기,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 다 했습니다. 우리가 지분은요, 지분에 관한 본등기인데요. 본등기가 이행행위거든요. 이행행위는 지분만에 관한 이행이 되죠. 전환을 위한 이행은 안 되죠. 그러니까 가등기권자가 여러 사람일 때 자기 지분만에 관한 본등기는 되지만요, 전원을 위한 본등기는 못합니다. 자, 요거는 끝났고, 권리자 의무자 문제인데, 이 본등기할 때의 권리자 의무자는요, 원래가 가등기할 때의 권리자 의무자와 같습니다. 미리 하는 거잖아요. 누가 미리 합니까? 본등기 할 사람이 미리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등기할 때의 권리자 의무자와 본등기할 때의 권리자 의무자는 원래는 같습니다. 원래는 같은데 문제는 뭐냐니까 가등기 하고 나서 요 중간에 제3소유자가 나왔단 말입니다. 그럼 제3소유자 얘가 본등기할 때 의무자 될 수 있느냐 없느냐, 요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3소유자가 의무자 될 수 있느냐 문제는요, 자, 여러분 책에서 153페이지 좌측 중단부 가보세요. 좌측 중단부 가보시면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시 의무자 결정에서, 자, 1번 보세요. 1번.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입니다. 소유권입니다. 가등기가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할 때는 가등기 당시의 의무자, 이 사람만 됩니다. 그런데 2번 가보세요. 소유권 이외 권리에 관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한단 말입니다. 소유권 아닌 권리에 관한 본등기 할 때는요, 가등기 할 때 의무자가 본등기 의무자 될 수도 있고 제3소유자가 의무자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제3소유자가 의무자 될 수 있느냐 없는 이 문제는 가등기가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냐 소유권 아닌 권리에 관한 가등기냐 여기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그것만 판단하시면 되고. 자, 문제가 이제 남은 게 중간 처분 등기입니다. 자, 중간 처분 등기 처리 문제는요, 152페이지 갑니다. 자, 지금부터 다룰 문제가 이 문제입니다. 자, 현재 소유자 갑입니다. 갑인 상태에서, 자, 가등기를 1월 1일자를 먼저 했습니다. 첫 번째 했습니다. 자, 여기 본등기합니다. 본등기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3자에게 중간 처분 등기가 먼저 했습니다. 2월 1일자 등기했습니다. 자, 요게 가등기죠. 요게 본등기죠. 그죠? 본등기 됩니다. 자, 가등기하고 본등기 안 했잖아요. 가등기와 본등기 중간 시점입니다. 그럼 여기서 중간이라는 것은요, 가등기와 본등기 중간입니다. 중간 처분 등기 된 상태에서 나중에 이제 본등기를 한단 말입니다. 본등기를 할 때 이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 문제인데요. 의미가 어떻게 되느냐. 1번, 2번, 3번 요거는 등기한 날짜 순서입니다. 자, 날짜 순서는 중간 처분 등기 먼저 빨라요. 근데 권리 순위를 따진다면은 본등기는 2순위예요. 중간 처분 등기는 3순위입니다. 그러면은 권리 순위는 중간 처분 등기가 후순위가 돼요. 그러면 뭐가 돼버리냐? 이렇게 돼버려요. 본등기보다 먼저 했지만 후순위. 본등기는 중간 처분 등기보다 나중에 하지만 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개념 자체가 본등기가 중간 처분 등기보다 선순위입니다. 요게 선순위다 말입니다. 그럼 비록 나중에 하지만 선순위인 본등기를 할 때에 먼저 했지만 후순위가 되는 중간 처분 등기 이거를 어떻게 처리할까 이 문제다 말입니다. 이 문제는요, 중간 처분 등기가 본등기 관계가 양립할 수 있단 말입니다. 양립할 수 있다는 얘기에 두 개 같이 존재하면 됩니다. 존재하는데 중간 처분 등기는 후순위로 존재합니다. 양립할 수 없다 말입니다. 양립할 수 없다면 둘 중에 하나 날아가야 됩니다. 날아가는데 어느 게 날아가냐? 순서 늦은 게 날아갑니다. 중간 처분 등기는 직권 말소합니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관계가 중간 처분 등기 운명은요, 둘 중에 하나의 운명을 가지죠. 둘 중에 하나의 운명을 가지는데 그러면 어떤 운명을 가질 것이냐 이 문제는 두 가지 관계가 양립할 수 있나 없나 여기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그럼 권리의 양립 문제가 먼저 나와야 되는데요. 권리의 양립 문제가 153페이지 우측 하단부 거기에 2번에서 동그라미 1번, 2번, 3번 결론 나와 있습니다. 소유권은 모든 등기와 양립이 안 됩니다. 소유권하고 양립되는 건 없습니다. 이용권은요, 이용권끼리 서로 양립이 안 됩니다. 뭐 지역권에 배타성 없다, 양립된다, 그거는 민법에서 하는 거고요. 3번, 담보권은요, 소유권을 제외한 이용권, 담보권 다 양립됩니다. 자, 그러면은 거기를 먼저 외우셔야 되는데, 외우고 나서요, 그러면은 양립 문제에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소유권은 무조건 양립 안 된다. 이용권은 양립 안 된다. 담보권은 양립이 된다. 일단 그렇게 외우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그러면은, 자, 여기를 볼게요. 지금 양립 문제를 따지는데, 그러면은, 본등기가 소유권이다. 이 한마디만 해버리면은, 중간 처분 등기 이것은 무엇이든 간에 양립이 안 되는 거잖아요. 양립이 안 되면 중간 처분 등기는 직권 말소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본등기가 소유권이다. 이 한마디만 해버리면은, 중간 처분 등기는 무엇이든 간에 다 직권 말소한다. 이렇게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유권 이전 가등기하기 위한 소유권 이전 본등기입니다. 자, 본등기가 소유권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중간 처분 등기는 원칙이 양립이 안 되는 거잖아요. 양립이 안 되는 거니까 중간 처분 등기는 원칙적으로 다 직권 말소한다. 이렇게 잡히는 거예요. 원칙이. 다 날아가는데, 그런데 안 날아간다는 예외가 두 가지입니다. 말소 안 되는 예외 두 가지는요. 첫 번째, 가등기 자체를 목적으로 한다는 조건 적어지면 말소 안 됩니다. 왜 그러냐니까 본등기 했을 때 본등기 거기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리고 가등기보다 빠르다는 조건이 나오면 말소 안 됩니다. 중간 처분 등기는 왜 말소하느냐? 본등기보다 늦기 때문이잖아요. 늦기 때문에 말소하잖아요. 그런데 가등기보다 빠르다는 조건 주어지면 말소 안 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요, 중간 처분 등기 어떻게 처리하느냐? 직권 말소는 원칙 잡아놓고 말소 안 되는 요 두 가지 조건을 외우세요. 말소 안 되는 두 가지 조건을 외웁니다.
가등기 자체를 목적으로 한다든지 가등기보다 빠르다는 조건 주어지면 말소 안 낸다. 요 두 가지만 외우시면 됩니다. 두 가지. 자, 그 두 가지. 어차피 답은 둘 중 하나니까. 자, 그러면 가등기에 관한 얘기는 이렇게 마치고요. 자, 그리고 뒷페이지 넘겨보시면은요. 거기 가처분에 관한 등기 나오거든요. 가처분에 관한 등기는요. 간단합니다. 자, 첫 번째 가처분 이후 등기. 이후 등기는요. 자, 이후 등기 말소를 해야 됩니다. 가처분 이후 등기 말소는요. 자, 동시에 신청해야 됩니다. 소송 절차에서. 자, 두 번째 가처분 등기. 가처분 등기 말소는요. 말소는 직권으로 말소합니다. 직권. 자, 그런데 세 번째. 자, 가처분 등기 전. 가처분 등기. 자, 전이라는 조건 주어지고 어쩌고. 그리고 가처분권자에 대항할 수 있다는 조건, 있는 조건에 주어지면 요 두 가지는 말소 안 됩니다. 요것만 외우시면 됩니다. 가처분은 소송 절차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판결에 따라 등기를 할 때 가처분 이후 등기는 어떻게 말소하느냐 말입니다. 가처분 이후 등기는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다 내가 신청해야 됩니다. 가처분 등기 자체가 말소된 거는요. 직권을 말소합니다. 가처분 이후 등기는 말소하잖아요. 근데 가처분보다 빠르다는 조건 지어지면 말소 안 됩니다. 그리고 가처분자에 대항할 수 있다는 조건 지어지면 말소 안 되는 겁니다. 가처분에 관한 얘기는요. 요거 세 가지만 외우세요. 요 세 가지가 시험 문제 표현되는 것, 그 표현을 가지고 답을 찾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가처분까지 끝났고요. 그리고 이 신청에 관한 얘기는 작년에 한 문제 나왔기 때문에죠. 제가 간단했는데 요거는 문제풀이 하면서 문제에서 키워드 되는 거 잡아낼게요. 자, 여기 이 신청에 관한 얘기는 나중에 문제풀이 하면서 풀기라고요.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전체 이론 진도를 다 마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관한 얘기에 해당하는 문제를 풀겠습니다. 자, 잠시 쉬겠습니다.